여러분 반갑습니다. 일목기능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표지 사진이 좀 바뀌었는데요. 제가 닉네임은 필명은 뭐 일목이박사라고 쓰고 있는데 이게 제 본명입니다. 그리고 저에 대한 아직 소개는 자세히 안 드렸고요. 이 다음에 시간 나면 한번 드리기로 하고 우선 뭐 은행권에 근무하다가 89년도 정보시장이 폭발하던 시기에 정보시장으로 경력직으로 넘어왔고요. 그리고 2004년부터는 증권회사 버릇 업무는 떠나서 투자 자문 쪽으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뭐이 사진은 제가 일목경기 원전을 가져왔던 시기 40대 초반의 모습이고요. 지금은 많이 다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이따가 동영상을 하나 붙여 드릴 텐데 그 영상은 실전편에 대한 강의 녹화분입니다. 제가 TV나 뭐 이런 데서 일목경제 강의를 많이 했는데요. 대부분은 그 입문과 실전 정도. 그러니까 균형표의 원전을 따라가면 내용이 너무 방대하고 어려우니까 대부분 책을 내거나 할 때도 좀 간략하게 이렇게 전달을 해왔는데 아예 원전을 통짜로 가지고 배우겠다는 분들을 대상으로 했던 원전 강의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그것은 좀 온라인 DVD나 파일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때 일목균형교 원전만 보여드리는 것이 아니라 설명드리는 것이 아니라 저 나름으로 해설한 일목균형표 이 실전편이라고 하는 제가 쓴 책이 있습니다. 아주 두터운 그 내용 중의 일부, 그러니까 실전편 강좌를 지금부터 좀 보여드릴 텐데 사실은 순서상으로는 조금 이런 편에 속합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께 균형표의 기초, 전환선, 기준선, 후행스팬, 선행스팬, 그리고 목표치와 시간 일부까지 지금 이 파일 순서대로, 강의 순서대로 보신다면 거기까지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이제 전환선과 기준선 각 스팬의 제대로 된 활용에 대해서는 강의를 할 건데, 그러기 전에 어찌 보면 이걸 맛배기라고 하면 좀 그렇나요? 실전편에서 했던 그 활용법의 일부를 동영상을 보여드릴 건데요. 그걸 바로 보면 또 여러분이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까 제가 먼저 약간 설명을 하고 이어서 붙여드리겠습니다. 일목에서 이제 예비계산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비계산은 그야말로 예를 들어서 일목교육의 전환선 기준선 하나만 해도 지금 현재 시제는 이렇게까지 흘러와서 이 그림 위치지만 이후 이렇게 이게 어떻게 움직일까라고 미리 한번 잡아보는, 그 시세는 앞으로 오를지 내릴지 모르지만 이 위치에서 만약 올라가면 내려가면 혹은 며칠이 되면 우리가 보고 있는 이런 보조지표를 할 수 있는 이것이 어떻게 변해 있을까, 그때 나는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 미리, 그죠? 우리가 경우의 수 그리고 시나리오 그러잖아요. 이렇게 나오면 나는 이렇게 행동할 것이다라고 미리 잡아보는 거죠. 그래야 행동이 빨라지고 정확해지는 것이죠. 비단 그런 뿐만 아니라 목표치를 미리 잡아보거나 뭐 일목의 변화를 잡아보거나 이런 것들도 다 예비계산 영역인데 여기서는 우선 궤선을 이용하는 방법을 설명드릴 겁니다. 이게 동영상에 나오는데 다시 미리 조금 설명을, 여러분 지금 처음 접하기 때문에 앞부분을 안 보셨기 때문에 이걸 말씀드리고 하려고 해요. 자, 예를 들어서 균형표 전환선은 우리가 9일간의 고가 저가 중심으로 그린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차트에서 A, 스몰 a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이에요. 그러면은 일목균형표 시간론에 따르면 대개 9일 일절 지나면 변화가 오기 쉽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41과 41 약간 쌍바닥형이니까 이게 어쩌면 올라갈 가능성, 뒤집어지거나 이럴 가능성도 있죠. 그죠? 근데 균형표의 변화일은요, 서서히 반전이 되거나 혹은 가속화돼 버리는 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 지금 확정은 못 짓습니다. 못 짓는데 오로지 이러한 이제 선만 가지고 보자면 선에 대한 예비 계산이에요. 그럼 보세요. 오늘이 9일이니까 내일 되면 새로운 봉이 하나가 들어오면서 뒤에 봉이 빠져나간다. 그죠? 예, 그렇게 되죠. 그러면 자, 이 전환선 가격 43.24는
44.81과 41.66의 딱 절반이단 말이죠. 절반인데 내일이 되면 이 가격이 어떻게 될지는 몰라도 최소한 고가는 A에서 B로 내려옵니다. 왜냐하면 이 두 개의 가격은 EB 44.08보다 낮기 때문에 고가가 여기로 내려오고요. 만약에 현재 가격이 41.66보다 높아도 저가는 여기에 두고 고가가 여기서 떨어지기 때문에 전환선은 살짝 눌릴 수밖에 없을 겁니다. 없을 겁니다. 이것은 이제 시간의 경과에 따른 변화예요. 만약 여기서 시세가 9일이 아니더라도 저가를 이탈해보거나 고가를 돌파해버리면 물론 이게 달라지겠지만 이건 순수하게 시간의 경과에 따른 변화, 이걸 지금 설명할 거거든요. 제가 미리 얼른 좀 보여드리면, 그런데 이 고가가 하나 빠져나오고 여기서부터 9일이 잡히는 이날 저점을 이탈을 해버려요. 그러면 안 그래도 전환선이 고가가 내려오면서 내려오던 차에 저가까지 낮아지니 전환선이 떨어지기 시작하죠. 그리고 여기 기준선은 이제 26일간의 고가 저가 중심인데 여기도 이 26일 전 가격은 어디에 있는지 고가가 어디인지 모르지만 저가가 낮춰지니까 기준선도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전환선과 기준선이 변화하면서 하필이면 하향으로 가고 저가를 경신하면서 이탈해버리고 그렇게 쏟아져 버리니까 여기서 훅 밀려버렸죠. 이 예비 계산, 그러니까 이동평균선도 그렇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보면서 내일 새로 들어오는 가격과 뒤에 빠져나가는 가격을 보면서 얼마면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이평선이 내려가겠다, 혹은 뭐 이렇게 겹칠 수도 있는 자리에 있다면 내일부터는 어떻게 되겠다, 골든 크로스가 나겠다 아니겠다는 것이 예비 계산이 좀 가능해요. 자, 시장은 그렇습니다. 항상 이게 무너졌다고 하면 무조건 빠지라는 법은 없지만 제가 그랬죠. 고가로부터 이게 9일 일목의 변화일이었고요. 그 다음 날 고점이 빠져나가면서 안 그래도 전환선이 내려오는 날 이 시세가 뒤집어 버렸으면 그나마 다행이거든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다시 떨어지든 말든 우리가 예비 계산하면서 일수를 따지는 입장에서는 뒤집었으면 좋은데 어떻습니까? 고가로부터 9일 이 양음양 작은 양봉 해놓고 이 뭐 음봉의 중심 돌파 못했습니다. 그 상태에서 전저점 어쨌든 깨잖아요. 그 변화일 다음에 깨지고 전환선이 내려올 날 떨어지고 기준선도 떨어지고, 이건 안 좋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사후적으로 나온 이야기고 그 전에 내가 이걸 미리 계산해 볼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을 그 외에 여러 가지 구름이 꺾어지는 자리, 이것이 왜 꺾어지는지 이런 어떤 유기적인 이런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쭉 드릴 겁니다. 그래서 우선 사전 설명 여기까지 하고요. 나머지는 이전에 제가 일목균형표의 원전 강의를 오프라인에서 하면서 했던 실전편 녹화 강의, 그 부분을 연속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예비 계산에 대해서 좀 알아봅니다. 예비 계산이라고 하는 것과 관련해 가지고 후행스편의 위치를 딱 보면서 기준선이 어떻게 변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형태로 시세의 변화 가능성을 점치는 부분이 있고요. 그 앞부분에서 배울 수 있는데 제가 지금 종목이 하나 바로 생각이 안 나가지고 바로 보여드리기는 좀 그런데, 지금 그냥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보죠. 예를 들어서 지금 이게 후행스편이 요 최고점 밑을 지금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바로 오늘이 최고점에서 딱 26일이거든요. 그죠? 26일이죠. 그죠? 그러면 물어볼 것도 없이 내일 되면 최고점 가격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당연히 기준선이 아래로 기울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시세가 지금 여기 있지만 예를 들어서 이 근처에서 얘들이 얼쩡거리고 있다고요. 그러다가 내일 기준선 꺾어지는데 연봉 딱 두들겨 맞으면 어쨌든 이건 시간의 관계나 이런 관계라서 대단히 안 좋습니다. 그 다음날 탁 두들겨 맞아버리죠. 그죠? 그런데 물론 이 경우에 주가가 저가권에 있어가지고 이 자리를 공교롭게 또 바닥으로 해서 돌아 올라오는 경우가 드물게 있긴 하지만
특히 고가권에 있다든지 예, 뭐 반등하다가 실패하고 밑에 걸려 있다든지 이럴 때는 좀 주의를 해야 됩니다. 반대로 밑에 바닥에서부터 예를 들어서 26일이 딱 지난 자리에 예, 마찬가지입니다. 주가가 기준선 위에 딱 있다가 26일이 지나면서 기준선이 획 뒤집는데 양봉이 탁 붙으면 당연히 좋아지고요. 그와 약간 비슷하게 이 경우를 한번 보기로 하죠. 이 실제 사례입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저 위에 예, 조그맣게 뭐 A라고 되어 있죠. 그죠? 저기로부터 지금 9일이 오늘까지 딱 찼고요. 내일 되면 새로 하루 들어오면서 위에 A에서 최고가가 B로 바뀌죠. 예? 전환선은 최근 9일간의 고가 저가 중심으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여기로 딱 오면 최근 고가가 A에서 B로 바뀝니다. 그 말은 당연히 전환선이 내려올 거라고요. 근데 주가가 하필이면 전저점 돼 있습니다. 이럴 때 제가 대받아서 양봉으로 쳐버리면 그나마 좋습니다. 왜? 9일 리듬 지나고 새로 시작되는 리듬이 양으로 시작하니까 이건 좋아요. 아주 최상은 아니지만 그래도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만약에 이게 거꾸로 가면 좀 골치 아프겠다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자리입니다. 또 한편으로 보면은 기왕에 41.1과 41.6으로 쌍바닥 근처 눌림을 찍어놨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이 시세가 만약에 되려고 한다면 이제 죽자 살자 그냥 앞으로 빠져나가야지. 그죠? 안 그래도 내려오고 있는 이쪽에 휩쓸리면 안 된단 말이죠. 그런데 그 뒤 시세가 어떻게 되느냐면 그날 저가를 이탈을 해버려요. 예? 그러고 나서 쑥 빠져버립니다. 그렇게 되려고 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9일차 지나가지고 전환선 떨어지는 날 주가가 전저점을 깨버리니 그죠? 이러면 또 신저가 돼버리고요. 그럼 전환선 흘러내려 기준선 흘러내려 줄줄줄줄 타고 다 내려가 버립니다. 그래 여기까지 급락이 들어와 버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떤 날 어떤 자리에서 어떻게 변할 가능성이 있다 이라는 거. 여기도 보시면 여기가 5일차고 6일, 7일, 8일, 9일 제가 숫자를 달아놨는데 예. 그렇죠. 이게 아주 이제 복잡하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는데 너무 여기서 이렇게 되면 주가가 반드시 이렇게 된다 이런 생각보다는 이 뭔가 전환선의 움직임 혹은 이평선도 마찬가지죠. 그죠? 이평선이 21선이다, 5일선이다. 그것과의 관계가 정별이다, 역별이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데드도 중요하다면 어떤 가격과 어떤 날짜 되면 얘가 골드가 나고 데드가 날고 정별이 되고 역별이 될 것인가를 내가 계산을 해볼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그냥 하루하루 보면서 며칠 전 가격이 어떤 것이 지금 하루 들어오면 빠져나간다. 따라서 몇 월 며칠 되면 이게 어떻게 되겠네. 혹은 가격이 여기서 얼마를 돌파하면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구나. 이 자리에서는 얼마를 깨면 안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내가 그죠? 내가 가진 종목, 내가 관심 두고 있는 종목들은 매일 저녁이면 조사를 해 놓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날 장 시작하기 전에 포스트잇까지 다 붙여 놓던지요. 준비를 해 놓고 물론 차트를 봐도 거기서 변화가 오면 보이겠지만 내가 그렇게 미리 준비해 두고 보는 것과 그냥 멍하니 있는 거하고는 다르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일목의 준비 구성 이 관계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근데 전환선 기준선 이런 부분 너무 많이 하면 더 중요한 걸 많이 못하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이 그림도 그렇습니다. 이 그림도 여기서 보면 이 뒤에 이 뒤에 지금 보세요. A 국면에 여기 지금 후행스핀이 지나가죠. 예? 후행스핀이 지나가는데 기준선이 여기 있다라는 말은 이 A와 560일 사이의 가격 절반이 있는데 내일 되면은 고가가 A로 의해서 C로 바뀝니다. 그죠? 후행스핀이 여기로 와버리면 이 고가가 빠져나가니까 그러면 지금 기준선이 내려올 거라는 이야기거든요. 봉이 지금 요 밑에 있거든요. 근데 그 다음날 어떻게 됐냐면 이런 간장게장 주가 빠져버립니다. 아니, 올라가도 시원찮을 판에 그죠? 기준 떨어지는 날 주가가 밑으로 내려가 버리네요. 훌러덩 빠져버립니다. 이거 안 좋다.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구름과 관련해 가지고 자 여러분 이 차트를 여기서 펴놓고 보여드리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 국면이 자주 나와버리네요. 이게 제 책에 나오는 국면이라서 국내 이제 일부 유파에서 구름이 톡 꺾어지고 톡 꺾어지고 톡 꺾어지고 이런 자리에는 주가 변화가 있기 쉽다라는 것을 이제 좀 전파를 해가지고 이게 좀 일반적으로 좀 알려졌어요. 예, 알려졌거든요. 예, 그래서 이것을 보고 야 신기하다, 야 재밌다, 실제 주가가 변하네. 여기 보시면 여기서 상투 나오죠, 그죠? 여기서 고가가 나오거든요. 이 분에도 고가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야 이게 맞는 것 같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그렇습니다. 일리는 있다. 일리는 있는데 이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렇게 제가 이프로처럼 근데 주식은 스스로 변하는 법은 절대 없고요. 매수세가 붙어야 올라가고 매도세가 때려야 빠집니다. 저절로는 절대 안 빠집니다. 그러니까 매수 매도를 누가 자극하며 어떤 재료가 자극하느냐 이런 부분도 있는데 구름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구름은 이게 지가 주체가 돼서 변하는 게 절대 아니죠. 예? 구름은 어떤 경우에 변합니까? 전환선 기준선의 가격 절반을 앞으로 보내서 그린 것이 선행스핀 1이고요. 선행스핀 1이 선행스핀 2보다 빨리 변하니까 구름 두께가 변한다라고 할 경우는 대부분 선행스핀 1이 변해서 변합니다. 그러면 선행스핀 1이 변하려 그러면은 지가 부모님 없이 우리가 태어났습니까? 전환선 기준선이 우리 부모님이잖아요. 전환선 기준선은요. 우리 할아버지가 누굽니까? 시세잖아요. 시세가 큰 변화가 있어야 전환선 기준선이 변하고 전환선 기준선이 변해야 선행스핀 1이 변합니다. 그 외에 전환선이 변하는 경우는 시세는 가만히 있는데 시간이 갔죠. 시간이 와서 치거든요. 요 관계를 이해하시면 된다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자 보세요. 이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제가 이 구조를 이해하면 쉽다라는 그런 측면입니다. 자, 이 꼭지점과 이 꼭지점이 변할 때는 전환선 기준 자체는 잘 안 변합니다. 그냥 수평하거나 이러지. 이거 하나 변한다고 꼭지점고 방금 내려왔다고 전환선이 툭 변하지는 않죠. 전환선 기준은 어떤 경우에 변하느냐면 저점을 탁 깨버리거나 그죠? 고가를 갱신하거나 하면 변하죠. 변하고 또 한 가지 어떤 경우냐 하면 시세가 이렇게 뭉쳐 있다가 톡 빠질 때요. 열에 한 명. 예, 보고 남자분들 군대 가면 보고 열에 한 명. 환자 뭐 이런 식으로 그죠? 그 열애를 계속하는 친구들이 좀 보면 조금 그렇잖아요. 우리가 학교 생활이나 이런 데서도 보면 좀 그죠? 이유 없이 열애할 경우에 좀 그런 게 있잖아요. 뭐 뺀질이라 그런다든지. 어쨌든 요 시세가 이렇게 내려오면서 전환선이 꺾어진 거예요. 그죠? 그 전까지는 구름 아래에서 어떻게 한번 해볼까 말까, 그죠? 구름 지지해놓고, 이래가지고 어떻게 한번 이렇게 해볼까 말까, 이러던 거라도 있었지만, 이게 타닥 때려버리면서 다 망가져 버렸거든요. 그래서 근육표 1권 배우실 때 왜 결정적으로 떨어뜨리는 대음봉 나오면은 거기서부터 목표치도 잡아보기도 하고, 시간마디 변곡점도 잡아보기도 했었죠. 왜냐면 그게 아주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자, 보세요. 일목에서 변화일이라고 한다, 변한다라고 할 때는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추세 변화죠. 이게 가장 큰 변화죠. 추세를 뒤집어 버렸으니까 이게 가장 큰 변화고 두 번째는 이런 식입니다. 뭔가 팽팽한 균형을 톡 깨는 거고. 예? 그래서 파동 속에 숨어 있으니까 안 보인다고요. 잘 숨어 있지만 자세히 보면은 얘 때문에 분위기 다 버려버린 거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런 변화가 오면 이런 식의 변화가 전환선을 꺾었죠. 전환선 꺾으니까 26일 앞에 있는 구름 변했죠. 그로부터 다시 26일 지나가지고 시세가 변하는데 이 변곡점은 이런 변곡점과는 관계없이 요 나쁜 짓 한 요런 거 때문에 변했던 변곡점이에요. 요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뒤에도 보면 여기도 보면 보세요. 아주 아슬아슬하게 뭉쳐놓던 자리에서 D 이탈이 톡 나오죠. 예? 그러니까 전환선 팍 꺾여버리죠. 그러면 26일 앞에 있는 전환선이 아니요. 선행스핀 1이 톡 변한다고요. 그 뒤에 여기 와서 시세가 변했거든요. 그래서 물론 그냥 보기에는 아이고 뭐하러 복잡하게 계산해. 그냥 구름 변한 자리에서 변한다 그러면 되지. 근데 요렇게 자꾸 접근하다 보면요. 구름 변한 자리에서도 시세 안 변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진짜 중요한 것은 보세요. 그 그림조차도 이런 기본 수치 변화일이 있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구름 변곡에 빠지고 구름 변곡에 빠졌는데 그렇게 되면 33 변화일이 옵니다. 그 이야기는 아닙니다. 근데 그 시세조차도 보시면 이 상투로부터 26일, 이게 26일 차예요. 정확히. 예? 부행스핀 요 밑에 지나갑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오니까 33 변화일에 고점 쳐버린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 33 변화일에 고점 쳤고 이날은 이 꼭지로부터는 65 변화 자리입니다. 그래서 물론 구름으로 쉽게 찾는 방법도 있고요. 33일은 내가 쉬어야 되지만 진짜 일목에서 중요한 건 기본 수치나 대등 수치를 가지고 가는 것이고 이런 것은 그냥 곁다리입니다. 원전에 나오지 않는 이것은 국내에서 누군가가 열심히 쳐다보니까 구름 꺾이는 자리에서 시세가 변한다 하고 발견했다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듯이 수렴에서 이탈 전환선 꺾이고 전환선 크게 변한 자리 이탈한 자리로부터 26 지나서 구름 변하는 자리에서 시세 변했다. 그것도 말은 되는데 궁극적으로는 시세 자체 리듬을 가지고 찾아내는 것이 더 좋다. 뭐 분봉이 있어도 활용된다 그 말이고요. 둘째 시간이니까 좀 나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예, 그다음에 이건 이제 실제로 활용한 케이스입니다. 이거 보시면 09시 18분 캡처 있는데요. 이 당시 제가 경제TV 방송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건 다 화면에 실제로 나갔던 화면입니다. 네, 이 경우 제가 요 앞 방송에서 여기가 지금 변화마디가 오니까 제가 여기 이날 12월 7일 날 이날 좀 주의하자 그랬는데 주의하자가 아니라 주목하자 했는데 뒤집어졌고요. 그 다음에 이 장면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진행되면 후행 스핀이 꼭지점 밑으로 들어오니까 현재 올라가는 시세 주의해야 된다. 특히나 역별 아닙니까? 그걸 방송에 예고를 했는데 그 다음 그림이 어떻게 됐냐 하면 이겁니다. 예? 와장창 꺾어져 버리죠. 조금 전에 보신 그림 다음 그림입니다. 다시 뒤로 돌아갑니다. 바꾸. 후행 스핀이 요 밑으로 파고들죠. 그죠? 변환적이 있죠. 그 다음 봉에서 여기 가다가 후행 스핀이 이 밑에서 이 변곡점 만나가지고 화들짝 꺾여버립니다. 예, 반드시 그래서 그렇다라고 이야기하기 좀 어렵겠지만 이런 관계를 아주 주목해보면 재밌다. 후행 스핀이 기능이 많죠. 그 다음에 후행 스핀을 하나 보면 이건 덤으로 오는 건데요. 현재 시세가 복잡할 때 뒤에 후행 스핀 세다 보시면 파동 계산하기 좋습니다. 왜? 이건 종가로 그려주니까. 예? 후행 스핀은 종가로 그리죠. 그죠? 그래서 이걸 보면 파동이 잘 보여요. 이 여기 헤드앤드 숄더도 이걸 보면 아주 잘 보이는데, 여기 아니라 그냥 헤드앤드 숄더 형태도. 그 다음에 또 조금 넘어가서. 그 다음에 이건 75택입니다. 제가 초기에는 선물 75택을 봤었거든요. 여기 보시면 여러분 일봉에서 나오는 그림이나 백택이 나오는 그림이나 똑같아요. 정배를 가다가 떨어졌죠. 구름 꼭지 좀 걸려가지고 저점 깨버리죠. 하락 흘러내리죠. 반등하다가 구름 상단 걸리고 또 빠지죠. 이건 뭐 장중 선물로 봐도 파동의 형태는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보십시오. 이게 이제 급하락 가속도입니다. 제가 이름하여 여러분 한 번씩 시황의 줄줄줄 초식이라고 쓸 때가 있거든요. 그게 제가 그냥 붙인 이름인데 줄줄 흘러내린다고 줄줄줄 초식입니다. 샌다 새 그냥. 여기 딱 가다가 부딪히고 그 다음부터는 그냥 쫙 빠집니다. 반등 한번 주고 구름 못 넘어갈 때도 쫙 빠지고요. 이런 경우는 주로 어떤 경우냐면 장중에 여기 이제 파생하시는 분들은 좀 해당이 되겠는데 수급이 같이 칠 때입니다. 외인, 기관, 프로그램까지 다 두들겨 패면서 쫙쫙 빼고 개인은 콜 사자를 그냥 싸가기 시작하고 이럴 때 보면 죽으라고 밑으로 팹니다. 그럴 때 보면 5분봉 전환선도 잘 못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두들겨 맞으면서 백틱이나 이런 걸 보면 어문 아래에서 그냥 막 죽을 덩 살덩 빠집니다. 네. 이 경우에는 구름 돌파 직전까지는 그냥 무조건 그냥 홀딩 이런 거 가능하고요.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 현물 종목에서도 이런 게 없어라는 법이 없죠. 물론 현물 종목이 이렇게 봉이 생기려면 아주 장기간에 걸쳐서 어마어마하게 빠지는 봉이 되지만 계속 하도 많으니까 이제 현물의 어떤 분봉도 이런 것들이 왕왕 나옵니다. 이걸 정반대로 보면 양운을 타고 올라가는 완전 정별이 되겠죠. 그죠?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매수에서 매도로 이르는 일반적인 과정을 했습니다. 최소한 직전 고점에서 한 26일 이상 하락을 했다가 마지막 국면에서 급락세가 들어오면 좋고요. 이때 형보 5음년 이상 형성이 되면 오히려 그걸 좋다고 봅니다. 하락의 마지막 국면에서는 음봉으로 두들겨 패주면 오히려 낫다. 그 다음에 전환선이 올라갈 때마다 저항이 돼가지고 짓눌려서 하락을 해오던 시세가 전환선을 처음으로 돌파. 그 다음에 전환선이 상향. 그래가 전환선 타고 가면은 1차 한번 매수는 가능하다 그랬죠. 그죠? 이때 5양년이 일봉에서 형성이 되면 좋다. 이건 여러분 형보론을 미리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음봉이 굉장히 누적된 다음에 하락 파동이 충분히 전개된 다음에 5양년이 나오면 그것 자체가 일목에서는 매수 신호로 봐요. 신호로 봅니다. 그래가지고 5양년 나올 때 밑에다가 줄 하나 쫙 꺼놓고 한정선 그랬죠. 그죠? 근데 이 경우에는 양봉이 장대봉으로 서는 것보다 밑에서 그냥 올망졸망 이렇게 나오는 것이 오히려 더 좋다라는 이런 이야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주가가 이제 전환선 돌파하고 나는데 기준선을 돌파합니다. 그리고 전환선과 기준선이 고전이 나고요. 골드가 나고요. 그러면서 9일 이상 상승 국면이 나오고 이러면 좋고요. 그 다음에 기준선 돌파하고 난 뒤에 조정이 올 때 기준선은 깨지 마라. 기준선은 최근 26일간의 고가 저가 중심이다. 이 기준선은 깨지 마라.
그 다음에 이 전환선과 기준선이 호전, 골드가 날 때 대체로 한 2, 3일 정도 조정이 나타나기 쉬운데요. 그 뒤에 보면은 후행스팬이 호전이 됩니다. 오늘의 가격을 26일 뒤에 둔. 그리고 구름 하단 돌파, 상단 돌파, 추격 매수. 가장 기본적인 이상적인 행태는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종목에 대한 응용법, 이건 앞에 배운 거니까 조금 넘어가고요.